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해킹으로 보유 암호화폐 자산의 6%를 잃은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엑스모는 해킹이 발생한 이튿날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엑스모의 CEO 세르게이 지다노프는 FCA가 최근 엑스모를 임시 등록 대상으로 지정했고, 엑스모가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지다노프 CEO는 영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 방안에 관해 지금까지는 얻기 힘들었던 세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코인게코 자료에 따르면 엑스모의 일일 거래량은 1억 1,700만 달러, 약 1,279억 원 규모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청은 지난 여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영국에서 계속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죠. 금융감독청 발표 이후 거래소들의 등록 신청이 쇄도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등록 기한으로 정한 2020년 1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다 검토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임시 등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들이 알아서 규제를 지켜주길 기다리는 대신 해당 업체들의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엑스모도 FCA로부터 새로운 규제에 관하여 안내하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죠. 엑스모는 2014년 당시 부동산 개발자이던 이반 페트코브스키가 러시아의 열렬한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모아 만든 거래소입니다. 엑스모는 페트코브스키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태국에서 시작했지만 회사는 영국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힙니다. 지다노프는 요즘에도 소수의 은행만이 암호화폐 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귀뜸했습니다. 2016년 이전에 암호화폐 사업이 처음 생겨났을 당시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소액 암호화폐 매수는 결제업체와 협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고, 거액의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장외거래 시장의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사업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은행 계좌를 열고 사업한 일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업체와 거래하는 은행도 당연히 당국이 정한 규제를 잘 지키는지 아주 엄격하게 감독합니다. 규제가 엄격하고 명확해질수록, 즉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쉬워질수록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에 더 쉽게 계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엑스모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등록 형태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엑스모가 취득한 인가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다노프는 말합니다. 엑스모는 지난해 초에야 겨우 리텐슈타인의 프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위 AML5라 불리는 더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유럽 전역에 시행됐습니다. 엑스모는 이용자의 본인 인증을 의무로 정했고, 이용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다노프에 따르면 본인 인증을 의무화한 뒤 거래소 고객의 약 10%가 즉시 엑스모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액 거래자들은 이미 본인 인증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플랫폼에 남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자산을 더 확실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의 계좌가 공격받으면 이용자는 불법 접속자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거래소에 인출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죠. 등록 의무가 생겨나고 규제 요건이 증가하자 엑스모는 규제 전담팀의 규모를 26명으로 2배나 늘렸습니다. 지다노프에 따르면 전체 이익은 이용자의 이탈과 규제 담당자 충원, 거래 추적을 위한 신규 소프트웨어 및 제재 대상 목록의 업데이트 관련 비용 때문에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엑스모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외주 계약자들에게도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지다노프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이러한 고위험 국가들의 기술 지원 인력이 있는 이유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답하자 금융감독청 관계자가 대답에 수긍했다고 덧붙였죠. 엑스모는 이러한 국가들의 이용자들을 위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적용합니다. 엑스모는 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이용자 대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청이 알고 싶어한 정보는 엑스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국인이 얼마나 되었는지였습니다. 지다노프에 따르면 영국은 엑스모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엑스모를 이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는 500명 정도입니다. 엑스모의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질문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플랫폼에 등록된 사람인가? 계좌의 돈을 예치한 사람인가? 거래를 최소한 한 번은 체결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엑스모 팀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이용자 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난 1년간 최소 한 번의 거래를 체결한 이용자의 수를 구해야 했다고 지다노프는 말했죠. 이러한 이용자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금융감독청은 이 가운데 몇 명이 본인 인증을 완료했는지 물었고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의무하지 않는 이유도 물었습니다. 엑스모 팀은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를 수행했지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와 관련된 위험이 없어 본인 인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다노프는 금융감독청이 이 논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관련한 질문도 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청은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어겨 차단된 이용자들에 관한 사례를 세부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규제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금융감독청의 접근법은 지금까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접근법은 어떻게 될지, 특근법이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냥 세금에 눈이 멀어서 세금만 거두려 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되는 이 특근법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얼마나 이탈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수수료 50%보다는 적은 약 20% 정도로 세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혼돈의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가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내 자금을 굴려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